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자르는 게 아니고 중단을 시키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게 정지를 눌러버렸어요. 일시정지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종료를 눌러버렸어요. 자, 그래서 좀 잘라서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이제 3, 4, 5번은 연속으로 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텐데. 자, 지금이 12월 2일 토요일 6시 16분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자, 문제 4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 4번. 제가 얘기했죠? 무게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하는 거고 저 혼자서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는데 막 이렇게 욕설이 들어 이러면은 심의에 걸리나요? 심의 있나요? 심의? 어느 정도까지 욕할 수 있지? 근데 그 한도의 욕을 다 하려고 이런 제정신이냐고 이게 지금 문제를 나 이거 문제 출제하신 분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무게가 980kg인 자동차가 이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협회 카페 그리고 또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공인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카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글을 많이 올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무게니까 W로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980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질량은 100kg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쨌든 그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저도 덕분에 이런 어떤 질량과 무게와 그리고 중량의 관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했어요. 이 문제는 오류예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2017년 2차 4번 문제가 오류가 있게 출제되었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간단한 배너라도 사과 공지를 올렸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하네? 이것들이 뭐 그분들하고 얼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제가 뭐 이것들아 저것들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뭐 내 혼잣말인데 뭐.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무게가 980kg인 자동차가 상관없어요. 무게가 980kg이든 980kg 중이든 뭐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는데 이 문제가 상관이 있다고. 1번부터 볼게요. 이 자동차가 두 노면을 지나고 옹벽을 충돌한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여기는 저는 A 구간, B 구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싫어서 그러면은 밑에 아래 첨자를 A를 써야 되니까 싫어서 그냥 여기를 1구간, 여기를 2구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1지점, 2지점, 3지점이라고 이렇게 적진 않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구간을 지나면서 소모된 에너지, 소모된 운동에너지, 즉 1이죠. 1은 mfgd입니다. 그죠? 근데 1구간이니까 f1, g, d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EK1인 거죠. 그러니까 W1인 거고. 자, 이 구간에서 소모된 운동에너지 EK2는 W2고 즉 mf2gd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에너지, 1지점에서의 속도는 V1인 거고 2지점에서의 속도는 V2인 거고 3지점에서의 속도는 V3인 거죠. V3가 15m/s예요. 15m/s의 속도로 옹벽을 충돌했대요. 자, 그리고 이 구간의 이동 거리는 D1은 35m 맞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D2는 40m. 이 구간의 콘크리트 구간의 마찰 계수는 F1은 0.85. 기름이 쏟아진 도로 F2는 0.3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의 무게는 980kg이래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 1번. 콘크리트를 충격할 때 갖고 있던 에너지를 구해라. 운동 에너지잖아요. 충격할 때 갖고 있던 에너지. 2분의 1 mv 자승인데 일단 1번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질량 값에 뭐를 넣어줄 거냐.
무게 980kg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에 대한 논란과 온갖 자료와 정리된 내용들은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에 와서 보세요.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 시험 문제풀이를 보겠다라고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카페 꼭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보세요. 거기 정리 다 돼 있어요. 여기서 설명 안 해요. 자, 그래서 질량은 얼마냐? 질량은 980kg이에요. 이게 100kg이 아니라고. 어디서 보라고요?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라고요. 속도는 15m/s예요. 그러면 얼마냐? 이게 얼마냐? 2분의 1 곱하기 980 곱하기 15의 제곱은 얼마냐면 11만 250줄이에요. 내가 이걸 외웠어. 얼마나 했는지. 이걸 만약에 질량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11,250줄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에너지지. 말도 안 되는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에너지예요. 어쨌든 간에 시험 출제관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출제된 문제를 검토한다는 검토위원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 참 깝깝합니다. 자, 7만 250줄이고요. 질문 2. 기름이 쏟아져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 뭐예요? 요거죠. 요거. W2 MF2 GD2죠. 그럼 얼마예요? 980 곱하기 0.3 곱하기 9.8 곱하기 40 하면 얼마냐면 115,248줄이야. 3번 건조한 콘크리트 도로에서 사고 자동차 미끄러지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구해라. W1이죠. W1 MF1 GD1이죠. 그럼 쭉 해가지고 여기 0.85고 여기는 35m고 하면은 얼마냐? 뭐 대충 한다고? 980 곱하기 0.8 곱하기 9.8 곱하기 35예요. 아따 참말로. 자, 그러면 285,719줄이 돼요. 아, 그래서 요때 보유하고 있던 E1 이게 얼마냐? 혹은 ET라고 표현해요. 토탈 에너지라고 해서. 그러면 요 구간에 일정 에너지를 소모하고 다시 이 구간에 일정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리고 힘이 남아서 에너지가 남아서 충돌한 거잖아요. 그럼 요 속도로 보유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 요 세 에너지를 다 합하면 요때 에너지가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는 스칼라량이에요. 에너지는 스칼라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돼요. 합성 안 해도 돼. 더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더하기지. 더하기. 예? 뭐 공식도 아니고 그냥 더하기예요. 더하기. 이 t는 얼마냐면 얘랑 더하면 돼요. 그럼 합계가 얼마냐? 51만 1217줄이 돼요. 내가 혹시 틀리게 계산했을 수도 있으니까 계산기 두드리세요. 이러고 침 흘리면서 보고만 있지 말고. 사고 자동차가 처음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이 속도를 구해라. 이거는 이게 15니까 3번 공식으로 한번, 두 번 땡겨도 되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풀이하는 건 에너지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공식에서 V를 기준으로 이항 정리한 공식을 쓰면 되죠. V는 루트 2E 나누기 M입니다. M분의 2이죠. 약 32.3m/s가 됩니다. 자, 3번 공식을 땡겨서 푸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 연습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25점짜리 문제고 각각 5점짜리 문제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문제가 어려운가요?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닌데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공단 쪽에 이건 뭐 내가 남을 욕하는 게 아니니까 지랄을 해가지고 통화를 갖다가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가 잘못 생각한 거다. 그거 잘못한 거다. 똑바로 해라. 문제를 이따구로 내냐. 있는 소리를 다 해요. 욕은 안 했어요. 그래서 질량 980kg으로 푼 사람 이렇게 질량 100kg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11,259 줄 구하고 그럼 요것도 뭐 한 10배 차이 나잖아요. 약 9.8이니까 약 10배 차이 나잖아요. 요것도 뭐 한 11,000 얼마 이래 되겠죠. 얘는 뭐 28,000 얼마 이래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51만이 아니고 51,000 뭐 얼마 뭐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해가지고 어쨌든 그거도 어쨌든 이 공식에 이걸 100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요 속도가 나오긴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980으로 풀었든 100으로 풀었든 정확하게 대입하고 값이 정확하게 나온 사람들은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해라. 오케이. 이게 무슨 국가공인 시험이냐고 이게. 말이냐고. 그래놓고 사과공지를 안 띄워요. 진짜. 내가 참. 자, 이번에는 정지를 안 누르고 일시 정지를 눌러가 4번, 5번은 영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네, 감사합니다. 자, 지웠어요. 자, 5번입니다. 5번은 지금까지 2007년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이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전환된 이후 2007, 8, 9, 10, 11, 12, 13, 14, 15, 16까지 2차 5번은 무조건 약술하라, 기술하라, 설명하라, 간단히 설명하라 였어요. 간단히 설명하라가 약술하라죠. 그런데 그 약술 문제가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점수 따기가 좋았어요. 일단은 기본 이제 조사론, 재현론, 뭐 운동학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어떤 단어의 정의, 뭐 황화 현상, 흑화 현상, 뭐 타이어의 뭐 어떤 뭐 표기, 뭐 저기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해라, 뭐 등등 이런 것들 점수 따기가 이제 암기로 점수 따기가 좋잖아요. 그랬었는데 안 나왔네 약술 문제가.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런 분들 제법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 어쨌든 내가 운동학 기본 이론만 잘 정립돼 있다면 차라리 이런 것들이 점수 따기는 더 좋긴 해요. 그런데 힘든 게 뭐냐면 유도해라. 이거 사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야 뭐 그냥 뭐 밥 먹듯이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유도해내는 거. 그런데 유도라 이게 2개나 나온 거야. 뭘 유도하라 했냐? 요 마크에서 곡 차량이 회전 중 미끄러지는 요 마크 현상을 발생시킨 요러한 요 마크 구간에서 요게 뭐예요? 현의 길이. 시작점에서 가상의 선을 그어서 이은 선분 현이고요. 현. 그리고 이 현의 중앙에서 호를 향해서 수직의 선분을 내렸을 때 요게 중앙 종거 M이죠. 자, 그래서 이 얘랑 얘를 측정해서 이 곡선 방향 R을 구하는 이 공식을 유도해라. 그림을 그리고 유도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볼까요? 문제를 볼까요? 자, 차량이 뭐 우로 부분 도로선을 발견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다가 이대로 가면은 이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브레이크 발을 떼고 오른쪽으로 확 꺾어가지고 쫙 미끄러지면서 요 마크가 발생된 거예요. 사고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자, 요 문제 1번 현의 길이와 중앙 종거를 바탕으로 곡선 방향 산출을 위한 그림과 함께 관계식을 유도하고 이 그림을 그리면 돼요. 요거를 세워서 그리든 눕혀서 그리든 하여튼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가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것도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가 m이잖아. 그럼 여기서 요까지는 뭐예요? 반지름 빼기 m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c예요. 이게 현이야. 현. 그럼 요거는 2분의 c잖아. 요것도 2분의 c고. 그죠? 현의 길이 절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을 옆으로 떼네요.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요. 우리 눈에 익은 그림이 되죠? 그러면 요게 r. 얘가 r-m. 얘가 2분의 c.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요걸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그림과 함께 관계식을 유도하고 승용차량 무게 중심 이동 궤적에 대한 곡선 반경을 구하시오. 여기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의 b 여기까지 다 안 적어도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여기까지만 적어줘야 돼요. r 제곱은
R 마이너스 M 요거의 제곱 더하기 2분의 C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앞뒤를 좀 바꿉시다. 자, R의 제곱은 4분의 요것도 제곱 해줘야 되니까 다 제곱해줘야 되는 거죠. 괄호 안에 거를 4분의 C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 마이너스 2RM. 자, 이게 왜 2RM인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 공부하러 갔다 오세요. 기초 수학 공부하고 오세요. 더하기 M의 제곱 이렇게 돼요. R의 제곱 약분되죠. 왜냐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니까 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빵이잖아요. 그죠? 약분되고 자 우리는 R을 구하고 싶으니까 R을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2RM은 4분의 C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이잖아요. 자 R을 남기고 2M을 넘겨요. 곱하기 2M이 넘어가니까 왜 이게 곱하기 2M이냐고? 곱하기는 앞뒤 순서를 바꿔도 된다 했어요. 2 곱하기 R 곱하기 지금 M인 거잖아요. 그죠? M자가 좀 이상하게 되네. 자, M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R이에요. R 곱하기 2 곱하기 M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R 곱하기 2M이죠. 곱하기 2M이 넘어가면 나누기 2M이 되죠. 왜냐? 2M은 1분의 2M이잖아요. 분수잖아요. 이것도. 근데 그 1을 생략한 거잖아요. 그러면 분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뒤집어서 곱하라 그랬죠? 2M분의 1을 곱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한테서 2M을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기초 수학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자, 그래서 R은 얘랑 모두 밑에 2M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M이니까 8M 그죠? 분의 C의 제곱 더하기 밑에 2M이 들어가요. 근데 위에 M의 제곱이 있네? 그럼 M하고 M 제곱 털면 되잖아. 2분의 M. 자, 여기서 1로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차근차근 내 볼펜 들고 내 연습장에 네가 해보세요. 죄송해요. 니라고 해서 죄송한데 자 직접 해보세요. 자, 제가 이거 지금 단계를 조금 건너뛰었잖아요. 그죠? 그걸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R 값은 얼마냐? 여기 주어진 값이 얼마냐면 현의 길이가 50m, 중앙 종거가 4.0m예요. 그러니까 이게 50.0이네요. 40 그러니까 중앙 종거가 4m니까 이 폭이 크다는 얘기는 급격하게 꺾였다는 얘기죠. 완만하게 꺾였으면 중앙 종거가 좀 작을 텐데 급격하게 꺾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곡선 방향도 아마 좀 작을 거예요. 자, 그래서 R은 8 곱하기 공식은 이거고요. 8 곱하기 4분의 50의 제곱 더하기 2분의 4 하면 얼마냐면 80.13m가 돼요. 그리고 질문 2. 요 마크에 근거한 속도 산출 관계식을 유도하고 요 마크 발생 시점에 승용 차량 속도를 구해라. 자, 요 마크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차량의 회전 운동으로 인한 원심력하고 구심력의 차이점을 아세요? 원심력은 회전 운동하는데 밖으로 밀려 나가려는 힘이고 구심력은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받쳐주는 밖으로 안 튕겨나가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줄에 묶어서 뱅뱅뱅 돌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뱅뱅뱅 돌아가는 이유는 공이 밖으로 밀려나가려는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줄이 탱탱한 거지. 그런데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줄로 내가 이걸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밀려나가려고 하는 힘을 잡아당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구가 제법 무거운데 억수 힘을 줘. 제가 경상도라고 얘기했어요. 억수 힘 줘. 빡 돌렸어요. 속도가 억수로 빨라진 거야. 속도가 빨라진다고 무조건 이게 원심이 크지는 그건 또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돌리고 있었겠지. 근데 이게 좀 많이 무거웠다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돌리다가 내가 도저히 이 힘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줄이 땡 끊어지면서 팀이 날아갔네. 그러면 한계를 넘은 거죠. 그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다른 거지만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다 이거예요. 자, 원심력은 밖으로 밀려나가려고 하는 힘이죠. 차량 회전 운동에서 원심력
F는 MA잖아요. MA인데 여기서 A는 각가속도를 적용해요. 회전 운동의 가속도인 각가속도를 적용해서 R분의 원래 여기는 또 소문자로 쓰는데 여기다 대문자로 써가지고 R분의 V자승 M R분의 V자승 혹은 R분의 MV자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인 마찰력 F-는 MA잖아요. MA는 뭐예요? MFG죠. 여기서는 또 보통 또 이게 또 나는 FG 쓰니까 모르겠다. FG죠.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은 때까지는 안 미끄러지지만 그 말은 안 적어도 되자. 원심력이 구심력이 마찰력을 넘어서는 순간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므로 원심력과 마찰력이 같은 지점에 속도를 구한다. 이렇게 이 문구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리하라고. 네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교수님한테 문제 출제관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할 건지 네가 고민하시라고요. 교재도 보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재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고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네 설명해봐 라고 나온다니까. 그걸 내가 적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풀고 계산 뚫려가지고 답 얼마? 요거만 해가 안 된다고. 적어야 된다고요. 아직도 안 사셨으면 지금 빨리 마트 달려가가지고 그 중에 있는 제일 싼 연습장 100지짜리 말고 줄 꺼져 있는 걸로 얇아도 돼. 제일 싼 연습장 한 묶음 그 다음에 모나미 볼펜 한 다스 사가와서 내가 어떻게든 시험 칠 때까지 이거를 다 써버리고 말겠다라는 각오로 무조건 쓰세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자, F는 F-까지는 안 미끄러져. 그런데 얘가 딱 요걸 넘어서는 순간 미끄러지겠죠. 그러면 F는 F-인 지점을 찾으면 얘가 딱 미끄러질 그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MV자승 R분의 결국은 이 대문자 R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 이거 대문자 R 씁시다. 근데 체질 안 맞네. 소문자 R 씁시다. 원래 곡선 반경이 뭐냐면 반지름은 원래 소문자 R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만 대문자로 쓰더라고. 체질 안 맞아. 일관되게 좀 하라고. 일관되게. 교재 누가 정리한 거야. MFG 여기서 좌변, 우변에 M을 소거하고요. V자승이고 R이 나누기 R이 넘어가면 곱하기 R이 되겠죠. 그러니까 V자승은 FGR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V는 루트 FG R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마크 시력점 속도는 루트 FGR로 구한다. 그래서 땡땡는 여기서의 F는 뭘로 해야 되냐? 횡방향 마찰력이 들어가야 돼요. 차가 진행하다가 끼 하고 설 때의 그 마찰 개수는 견인 개수는 뭐냐면 종방향 마찰력이에요. 종방향 마찰 개수. 종방향 내가 가는데 이쪽 종방향. 횡방향은 옆으로. 차가 옆 회전 운동을 하는데 너무 속도가 빨라. 그래서 옆으로 미끄러지는 게 요마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제동해서 서는 게 아니고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야. 차 옆으로. 그럼 옆으로 미끄러지는 경우 보통 통상적인 견인계수보다 조금 더 높은 견인계수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졌어. 문제에서는 줘요. 원래 횡방향 견인계수는 0.7이래요. 종방향보다 횡방향이 더 작아. 어찌된 이유에선지 어쨌든 자 0.7이래요. 0.7 곱하기 9.8 곱하기 아까 어디나 구했잖아 우리. 저 80.13 하면은 약 23.45 미터 퍼 세크가 돼요. 23.45 미터 퍼 세크예요. 또 판싸한 거 가지고 또 이거 뭐 얼마예요? 또 할라. 되고요. 뭐야? 23.45 미터.
오케이. 23.45m/s고 그리고 이 스키딩한 구간의 마찰 계수는 0.8. 스키딩한 거리는 15m. 요때의 속도, 나중 속도는 요거잖아요. 23.45. 23.45만 해도 진짜 빠른 속도인데 한 80km 될 텐데 70 한 몇 킬로 될 텐데. 자, 그래서 처음 속도를 구해야 되죠. 뭘로 구해요? 3번 공식. 근데 3번 공식 중요하다 했죠? 이거 A잖아요. A. 그죠? 마이너스 0.8 곱하기 9.8이잖아. 그죠? 세프자승. 그러니까 VI를 구해야 돼요. 처음 속도는 VE의 제곱 마이너스 2AD. 좀 보기 좋게 써드릴까요? 머리 아파? 이렇게 고개 돌리고 벌리니까 목 아파? 공부하기도 힘든데 나는 배고파. 방금 배속에서 꼬르륵 했어요. 안 들리죠? 자, 루트 23.45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15 VI는 28.02m/s요. 28.02m/s면 약 100km/h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좀 많이 빨랐던 거지. 코나발이 돌아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브레이크 했겠나? 뭐 하여튼 브레이크 밟았는데 쫙 미끄러 생각보다 쭉 미끄러지는 거야. 쭉 깨끗 미끄러지는데 이대로 가다가 저 앞에 벼랑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고 가다가 브레이크 바로 떼고 핸들을 옆으로 확 꺾었더니 타이어는 구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 마크가 횡방향 마찰력을 이겨버리고 요 마크가 쫙 발생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으로 2017년 2차 기출문제 풀이 1, 2, 3, 4, 5번까지 다 해봤고요. 파일은 총 4개로 나눠지겠네요. 그죠? 4, 5번을 제가 한꺼번에 해서. 자, 여러분 2017년 2차 제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협회 카페에서 수험생분들 질문도 좀 뭐 받아드리고 풀이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합격했다고 올리신 분들이 한 30몇 명 돼요. 그 중에서 저 100점입니다 라고 합격점 인증 올리신 분이 6명이에요. 100점이 6명. 뭐 몇 번을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2번하고 뭐 3, 4, 뭐 4, 5 뭐 이런 식으로 푸신 거 3, 5 뭐 이렇게 푸신 것 같아요. 어쨌든 6명인데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2008년도에 처음 공부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을 이 시험을 봐왔는데 97.3점이 제가 알고 있는 최고득점이었어요. 괴물 같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말고는 저도 나름 뭐 93.3 뭐 이렇게 좀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지만 나름 고득점인 분들이 좀 있었는데 100점은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100점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죠. 제가 풀이하는 걸 보고 이게 뭐 쉬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공부를 좀 하시면 이전의 기출 문제들에 비해서는 통상적으로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들로 출제가 되어서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가 뭐 시험 난이도가 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하, 중 뭐 요 정도인데 뭐 당연히 이 시험에서도 당연히 떨어지는 분들 많죠. 준비 안 돼서는 떨어지는 거죠. 그건 당연히 떨어지는 사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착각을 했거나 준비가 좀 덜 돼 있거나 그런 거죠. 그런데 올해 시험이 쉬웠어요. 그러면 자 2018년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에너지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지랄을 해놨는데 나오겠어요? 무슨 꼴을 당하려고 에너지 문제 안 내지. 그러면 그래놓고 또 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올해 2017년 2차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한 공식 결국은 뭐냐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이해를 그만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17년 2차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2018년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뭐 이 영상 나중에 보실 수도 있죠. 어쨌든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꼭 열심히 노력하셔서 노력한 만큼 성과 있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